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리물리. 자, 오늘은 숙제 얘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하는데, 공지를 아마 들었겠지만 온라인 강의가 한 주 더 연기됐어요. 그래서 언제 4월 며칠이죠? 4월 초까지 4월 3일인가요? 계속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숙제 제출 공지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숙제 얘기를 좀 할 텐데, 처음이니까 일단은 많이는 안 내주고요. 그 숙제 작성 요령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그 A4 용지예요. 노트를 내거나 이러면 안 돼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많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1학년들. A4 용지에 그 단면 한쪽 면만 쓰시고요. 그 환경 보호 때문에 양면을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환경이 걱정이 되면 나중에 다시 그걸 사정하시고 일단은 제출은 단면을 하세요. 자필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왜 그런지는 뭐 알겠죠. 컨트롤 V, 컨트롤 X 이런 거 하지 말란 뜻이니까. 자, 그리고 맨 앞에는 과제 제목이랑 성명이랑 이름이랑 소속 학번 제출 이런 거 쓰는데 이 영어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조교가 외국인이에요.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출은 물론 나중에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쓰시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숙제라고 하는 게 검사가 목적이 아니고요. 이제 수리물리, 특히 물리학 과목이 다 그렇지만 수리물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습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라고 좀 숙제를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마치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힘으로 하고, 이제 그래도 안 되면은 뭐 친구들과 의논을 하고, 지금 뭐 의논을 하기가 아주 어렵게 됐지만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단 본인의 힘으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물리학과 학생들 아니면 이제 일반 물리의 다른 공대나 이런 학생들 보면 수식 몇 줄 써놓고 답 나왔다 이러고 이렇게 리포트를 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스토리가 돼야 돼요. 스토리가 된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은 이거를 뭐 내가 E 이퀄 MC 제곱 MA 제곱도 아니고 E 이퀄 MB 제곱도 아니니까 따라서 E 이퀄 MC 제곱이다. 이렇게 써놓고 끝내는 학생이 있는데, 이건 물론 지금 말이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걸 제대로 쓰는 방법은, E 이퀄 MA 제곱이 아닌데, 여기에서 E는 뭐 에너지고 이고, 뭐 M은 질량이고, 뭐 A는 뭐 이렇게 나타낸다. 또한 E는 MB 제곱도 아닌데, 뭐 A 다른 건 다 했으니까 여기서 B는 뭘 말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뭐 사실은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뭐 예를 들어서 E 이퀄 MC 제곱이 맞는데 여기서 C는 광속을 의미한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건 지금 엉터리 문제인데, 그 에너지하고 매스하고 질량하고 광속의 관계를 구하라 하고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말이 되도록 이런 거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되도록 스토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걸 명심을 하시고 그러니까 리포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것도 영어로 써야겠네. 한글로 안 되면 한글로 써요. 아무튼 처음에 너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한글로 쓰는데 영어로 쓸 수 있으면 좋죠. 조교가 보기 좋게. 그래서 이제 오늘 어사인할 숙제는 이제 아래와 같은데 이거 적으시고요. 이거 챕터 4장의 1절하고 6절에 이제 요 숙제 요거는 적으시고요. 제가 언제까지냐면은 원래는 일주일 정도 주는데 일반 수업에 연습 과목 있죠. 연습 과목 시작일까지 제출하면 되고요. 연습 안 듣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연습 수강 안 하는 학생도 동일. 그리고 이 숙제는 수리물 이거는 공통이에요. 수리물리 원과 수리물리 연습 원 공통으로 똑같이 나갑니다. 공통의 숙제예요. 원래 한 과목인데 행정적으로 떨어진 것 뿐이니까. 그래서 내가 가급적 같이 수강하라고 얘기를 한 거기도 하고요. 뭐 둘 중에 하나만 듣는 학생들도 반드시 숙제는 같은 요령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숙제고요. 숙제에 관해서 질문 있으면 역시 Q&A에 올려주시고 자 이제 강의를 들어가면 다시 이건 지난 시간 강의인데 지난 시간 강의에서 뭘 했는지 잠깐 보면 체인룰인데 체인룰 연쇄 미분이요. 그러니까 바로 y fx로 써져 있지 않는 그런 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였고 변수가 이제 2개 이상이니까 이제 모어 체인룰이라고 말을 한 거고요. 편미분 포함하는. 자 내용은 뭐 다시 보시면 되고 잘 기억 안 나면 지난 강의를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온 것이 이제 이 편미분이 행렬 형태로 그러니까 전미분에서 이게 행렬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u라는 함수를 s에 관한 미분하는 방법. 근데 사실은 u는 x, y, z로 써져 있어요. x, y, z로 써져 있는데 이거를 s라는 변수하고 t라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문제였고요. 하는 방법이요.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 꼴이 나왔죠. 그건 지난 시간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매트릭스 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원래 챕터 3에 나오는 건데 이것도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문제도 익숙해져야 되고 얘도 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역관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XY 이 문제가 그거죠. 이그젠플이 XY 코디네이트랑 이제 극좌표 코디네이트 극좌표 간에 그 변수 변환하는 문제에서 레시프로시티 그러니까 역관계가 있는 거는 파셜 디리버티브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편미분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놈과 x를 세타에서 미분한 놈과 세타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놈이 서로 역관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미분에서는 이제 변수 하나인 경우는 항상 역관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역관계는 매트릭스 상에서 성립을 한다. 그 얘기를 해줬고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고요. 혹시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뭐 빠르다고 생각은 않는데 여러분의 기초에 따라서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역시 Q&A에 올려주시고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될 겁니다. 인버스 매트릭스 역행렬에 관한 이야기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 물론 이 역행렬하고 뭐 매트릭스 곱 이 문제는 나중에 3장 할 때 다시 하긴 할 겁니다. 자, 오늘 네 번째 강의인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은 주제가 최대값, 최소값 찾기예요. 극대극소라고 하죠. 엔드포인트 빼고 나면 엔드포인트 뭐라고 하냐? 바운더리 경계점 빼고 나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맥시멈 미니멈이 있는 값은 맥시멈 미니멈이 있는 위치는 이 미분치가 0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여기서 0이 되잖아요. 기울기가 0. 자,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게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이게 뭐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맥시멈이고, 왜냐하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작으면 뭐 미니멈이고 뭐 그런 거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 내용은 이 맥시멈 미니멈 문제를 2차, 그러니까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디 갔나? 그걸 안 가져왔네. 자, 물론 이제 2차원 변수가 2개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림 변수 2개 또는 그 이상 또는 2개 이상, 이런 함수를 한번 보면 2개부터 한번 봅시다. 변수 2개인 걸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함수가 이렇게 이게 좀 그려야 될 텐데 한번 그려보죠. 여기 x, y, z 공간이 있고 x, y, z가 있고, 어떤 함수를 그려볼까요? 좀 두껍게 해서 그림이 제대로 되려나 모르겠는데 반 구처럼 생겼다. 응? 어떤 공처럼 생겼다. 공인데 반구다. 응? 아니 뭐 타원이라고 해도 타원체 비슷하게. 응?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모양이 잘 안 보여.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응? 이런 구면이 있을 텐데, 구면 같이 생긴 거. 자, 여기서 뭐 맥시멈이 어딘지는 잘 알죠. 여기 요 위치가 될 텐데, 요 위치가 맥시멈이 될 텐데, 여기가 이제 맥시멈인데, 이 맥시멈 또는 이제 뒤집으면 미니멈도 될 수 있고, 요 맥시멈의 특성은 요 함수를 일단은 z 이퀄 f의 xy라고 쓸 수 있죠. xy는 변수고 z는 높이인데 그게 함수임. 자, 그래서 여기서 맥시멈의 특징은 뭐냐면은 요거를 이제 기울기가 요 위치에서 요 정점에서 산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기울기가 어느 쪽 방향으로도 0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도
0이죠. 어느 방향으로 해도 기울기가 0이란 말이에요. 그쵸? 물론 이제 미니멈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미니멈의 경우도 보면은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보면 예를 들어 이제 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절구통처럼 생겼다.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미니멈이 되겠죠. 미니멈이 될 거고 최소 미니멈이 될 것이고 이놈은 역시 이 관계식을 똑같이 만족을 하죠. 이것도 이걸 만족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맥시멈 또는 미니멈이면 이러면은 이게 성립을 하는데 뭐가 성립을 하냐면 이거 이 관계식이 성립을 하는데 근데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보면 예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을 안 가져왔네. 잠깐만 여기 내가 내 강의 노트 잠깐만 가서 여기 있다. 요 그림인데 좀 레스 보드로 가야지 어쨌거나. 자, 요 그림만 한번 생각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모양이 함수의 모양이, 뭐 이게 역시 이것도 z 이퀄 fxy인데, 아니 요 지점이 아니라 이 함수 이 그래프가 이제 이런 그래프인데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자 근데 요 지점을 한번 보면 요 지점은 우리가 이걸 만족을 하죠. 여기서도 역시 이걸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관계식을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 편미분이 다 0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우리가 이제 가만 있어봐.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이쪽을 x방향이라고 하고 이쪽을 x라고 하고 이쪽을 이제 y라고 하면 x방향의 기울기 0이죠. 물론 x방향으로는 맥시멈이에요. 자, x방향으로는 극대죠. 맥시멈이고 y방향으로는 미니멈이죠. 그쵸? y방향으로는 이쪽 방향으로는 봐봐요. 이렇게 여기 이쪽 방향은 이렇게 되잖아요. y방향은 이렇게 되고 x방향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표시를 해보면 x방향으로는 이렇게 색깔 다른 걸 씁시다. 이걸 쓸까? x방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y방향은 빨간색으로 할까요? y방향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원래 점이 안 보이네. 원래 점을 다시 파란 걸로 그리네. 자, 그렇죠? 자, 이런 형태 많이 보죠. 실제 생활에서 많이 보면 말 한 장 모양이죠. 말 한 장. 말 한 장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 모양의 말이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 이제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여기 올라타야 되는데, 그 이쪽을 보면 이렇게 미니멈이고 이쪽 방향은 맥시멈이고, 아무튼 새들, 영어로는 새들, 그래서 새들 포인트라고 그래요. 요런 지점을 새들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이런 가끔 새들 포인트라고 부르고요. 그 계곡이죠. 계곡 비슷한 거지.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이 경우 역시 편미분 값이 0이지만 요점에서 이게 맥시멈도 아니고 미니멈도 아니죠. 또 다른 제3의 새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미분치가 전부 0이라고 이게 최대나 최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실제 문제에서 맥시멈 미니멈을 찾는 문제인데, 파인딩 뭘로 찾느냐면은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뭔지를 설명을 할 텐데, 라그랑주는 프랑스의 수학자 19세기. 이 굉장히 신박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방법인데, 일단은 어쨌든 이게 뭐냐면 파인딩 최대하고 최소 값을 찾는 거. 이건 최대 최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뭐라고 번역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라그랑주는 사람 이름이니까 그냥 라그랑주라고 했을 거고, 멀티플라이는 곱한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제 지금 영어를 당연한 듯이 많이 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용어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뭐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서, 간단한 원래 고등학교에서도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도 XY 축을 그리고 여기에다 그릴까? XY 축을 그리고 한 그래프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래프냐면은 이렇게 생겨서, 이게 뭐냐면은 그래프가 뭘 만족을 하냐면은 y equal 1 마이너스 x 제곱, 패러볼라 포물선이죠. 포물선인데, 이거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뭐 볼 것도 없죠. 최대는 여기네, 여기 요점이니까. 그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원점에서,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의 최소거리, 이가 얼마고 언제인가, 어느 지점에서 최소 거리가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뭐 그냥 보면은 잘 모르겠죠. 그냥은 안 풀리죠. 딱 눈으로 보고 풀리는 문제는 아니죠. 얘가 이 원점 최소 거리가, 여기도 지금 거리가 1인데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1이고, 그쵸?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9 같으면 다 똑같으니까 잘 모르겠고, 근데 9보다 사실 패러볼라 약간 안쪽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 이게 여기도 아니고 x,
그러니까 1도 아니고 x 이퀄 제로도 아닌 그 중간 어디가 사실은 미니멈이 될 거라는 걸 짐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짐작 안 해도 문제는 풀 수 있죠.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을 지금부터 얘기할 텐데 가장 쉬운 방법부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어렵진 않아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부터 가장 신묘한 방법까지 이제 세 가지를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가 elimination. 이게 뭔 얘기인지는 들어보면 다 알 거고요. 이건 소거라고 제거라고 하는가? 별 얘기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 두 번째가 implicit, 암묵적인 뜻이라고 그랬죠. implicit differentiation. 사실 A번이나 B번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이걸 번역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지금 섹션 9절의 바로 주제인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라그랑제라는 사람이 참 재미난 수학을 많이 해놨어요. 나중에 우리 역학 물리학에서 역학 문제에 적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수학을 해놨죠. 자,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elimination부터 한번 해봅시다. elimination부터 한번 볼 텐데 이 그림은 나중에 쓸 거고요. 저절로 좀 가 있고 나중에 쓸 거. 쭉 내려가 있고요. 자, elimination이라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최소 거리는 사실은 이 방법을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이따 얘기하고 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리라고 하는 거는 D라고 쓰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따르면 요점이 X하고 Y가 있잖아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건 다 알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건 아마 알고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미니마이즈 하면 되죠. 최소값을 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의 최소값 구하기 문제죠. 결국은 수학적으로는. 근데 이 루트가 안에 들어가 뭐 제곱이 있고 다시 루트 씌우고 하는 게 복잡하니까 최소값 구한다는 말을 영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미니마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간결하니까 앞으로 미니마이즈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거 대신에 F는 이게 물론 F는 x, y 함수죠.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뭐 미분을 많이 배워봤으면 알겠지만 해보면 알죠. 이건 다시 루트가 쓰였으면 미분 한 번 더해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편하니까. 근데 D가 최소인 거나 F가 최소인 거나 같은 위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